여러분, 북극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마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이랑 북극곰,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바로 그곳에서 아주 기묘하고 또 심상치 않은 지정학적 대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그 차가운 이면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 바로 나토 회원국 영토 한가운데에 떡하니 서 있는 구소련의 상징 레닌 동상입니다. 침략을 당한 것도 아니고 점령된 것도 아닌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이 황당한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바렌스부르크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위치는 분명 노르웨이 땅인데 쓰는 돈은 러시아 루블이고요. TV를 켜면 러시아 국영방송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러시아어를 쓰고요. 심지어 마을의 랜드마크는 보시다시피 레닌 동상입니다. 이쯤 되면 여기가 도대체 어느 나라야 하는 생각이 절로 드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어떻게 한 주권 국가의 영토 안에 다른 나라의 영향력이 이렇게 깊숙이, 그것도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무엇이 이상한지는 알았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뿌리를 찾아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상한 상황의 시작점은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된 하나의 낡은 약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이 조약이 오늘날의 이 기묘한 상황을 만들어낸 핵심 열쇠거든요. 이야기의 핵심에는 바로 이 스발바르 조약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1920년에 체결된 건데요. 당시엔 사실상 주인이 없던 이 북극의 섬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정한 아주 특별한 국제 합의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빅딜이었던 셈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먼저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오케이, 이 땅은 이제 당신들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공인해 준 거예요. 그 대신에 러시아를 포함한 40개가 넘는 조약 서명국들은 이곳에서 자원을 캐거나 연구 활동을 하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할 동등한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 모든 지역은 절대로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비무장지대로 남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100년 전에는 이게 참 합리적인 약속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걸 바꾸죠. 평화롭게 자기 권리만 누리던 세입자, 러시아가 왜 갑자기 집주인인 노르웨이를 위협하면서 이렇게 대담하게 나오기 시작했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요즘 러시아 관리들이 정말 대놓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 슬라이드에 적힌 것처럼 북극은 이미 대부분 우리 것이라는 거죠. 이 한마디에 북극을 향한 러시아의 야망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젠 숨길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해저 인터넷 케이블이 갑자기 의심스럽게 끊기고요. 또 스발바르로 들어가는 보급품 운송을 막으려는 시도도 있었죠. 러시아 마을에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점령을 지지하는 포스터가 나붙고 심지어 러시아 정치인들은 아예 대놓고 스발바르를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도발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훨씬 공격적으로 변한 러시아의 전략이 이제 북극까지 뻗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 일상에 비유하면 딱 이렇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겠다던 손님이 어느 날 갑자기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텐트를 쳐놓고는 여기 이제 내 방이야 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이게 바로 러시아가 100년 묵은 조약을 방패 삼아서 스발바르에서 거리는 일종의 기생충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고 집주인인 노르웨이가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절대 아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아주 적극적인 대응자로 태세를 바꾼 거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26년. 노르웨이에게 이 해는요, 정말 특별한 어떤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바로 총력 방어의 해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발바르에서 점점 커지는 위협에 맞서서 아예 국가 전체가 방어 태세로 전환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요? 첫째, 섬 주변 해상 순찰을 확 늘렸고요. 둘째, 스발바르를 드나드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 셋째, 평범한 어선 같은 민간 자원까지 총동원해서 러시아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 전체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섬 하나를 두고 양쪽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작은 다툼이 새로운 북극 냉전의 신호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북극은요, 평화로운 과학 연구, 국제 협력의 공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북극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쟁의 최전선, 자원을 둘러싼 전쟁터, 지정학적인 핫스팟, 즉 격전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있길래 북극이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짚어볼 수 있어요. 먼저 지구온난화 때문에 새로운 바닷길, 바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거든요. 이게 미래 물류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갖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자원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바로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맞닿는 새로운 군사적 대치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과연 100년 전에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맺었던 이 낡은 조약 하나가 21세기에 새로운 분쟁을 일으키는 화약고가 되어버릴까요? 북극의 차가운 얼음 위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대치,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